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오늘은 김쌤과 함께 풀어보는 컴퓨터 하는 능력 2급 실기 최신 기출문제 7회차를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올해 2024년도에는 지금 최신 기출문제가 6회차까지 올라가 있고요. 오늘 올라가는 게 이제 7회차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실기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시게 되면 우리 여기 김쌤 채널에 커말 실기 10일 완성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 영상을 시청을 하시고 기출문제를 1회부터 풀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요 필요한 문제 파일과 정답 파일은 블로그에 올려져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네, 준비 다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시험을 보실 때 작업을 하는 순서는 여기 매번 제가 올려놓기는 하는데요. 꼭 이 순서대로 하지는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꼭 40분을 측정을 한번 꼭 해보시고 40분 안에 내가 기본 작업에 있는 1번부터 작업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꼭 한번 측정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시간 안에 들어온다라고 하면 순서대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좀 시간 안에 안 될 것 같다. 함수 문제 푸는데 좀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 기본 작업에 있는 2번, 3번을 먼저 진행을 하시고요. 분석 작업을 하시고 기타 작업을 하신 후에 계산 작업을 다 풀고 나서 시간이 됐을 때 요 기본 작업 1번에 들어가셔서 입력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기본 작업 1번은 여러분들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요 문제를 그대로 여기에다가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입력을 하실 때 요 셀 주소가 맞아야 됩니다. 이 주소가 안 맞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A3번에 여기 상품 코드가 입력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A3번에다가 상품 코드를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여기 나와 있는 대소문자 영어도 동일하게 맞게 입력이 돼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이 중요하고요. 여기 날짜가 나와 있는 거는 요 날짜도 날짜 서식에 맞게끔 입력이 되어셔야 되고 특히 이런 4박 5일에 띄어쓰기가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입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천 단위 기호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시게 되면 요 숫자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천 단위 기호를 넣어서 입력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정확하게 오타 없이 똑같이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 5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5분 안에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기본 작업 2번부터 문제를 풀도록 할게요. 기본 작업 2번은 서식을 바꾸는 문제죠. 그래서 서식을 바꾸는 문제인데 여기 먼저 보시게 되면은 요 5문제가 출제가 되고 한 문제당 2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에 보시면은 A1부터 G1까지라 그랬어요. 이 부분을 범위를 지정을 하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니까 이 부분을 눌러주시면 되겠죠. 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눌러주시고 글꼴이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글꼴이 요즘에는 이렇게 뭐 굴림, 궁서 이런 것만 나오는 게 아니니까요. 글꼴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보시고 변경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글꼴을 요 부분에 가서 HY 경고디 크기가 18이네요. 그죠? 크기가 18로 바꿔주시고 밑줄 요 밑줄이 이중실선 회계용으로 나와 있어요. 요게 요 부분에 밑줄이 이중실선 회계용인데 우리가 여기 가서 밑줄을 바꾸려고 한다 그러면 회계용이 나오지 않아요. 그죠?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셀 서식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여기 있는 요 버튼 있죠. 요 부분을 눌러주게 되면은 셀 서식에 있는 글꼴 탭으로 바로 이동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 부분을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셀 서식에 글꼴 탭으로 바로 들어가죠. 요쪽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밑줄이 나와요. 이곳에 클릭을 한번 해주시게 되면 요 이중실선 회계용이라고 나와 있죠. 이 부분을 눌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바꿔주셔야 되고 그 다음 2번은 A3부터 G3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요 기본 작업 2번을 할 때는 어디부터 어디까지라고 하는 셀 주소를 정확하게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는 셀 스타일을 요 셀 스타일이 여기 있죠. 요 셀 스타일을 지금 주황 2의 강조색 2라 그랬어요. 정확하게 보셔야 돼. 주황 2의 주황의 요 강조색 2 이름이 정확하게 맞는지를 확인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죠 지금. 그래서 요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 그다음 또 있네요. 여기 보면 끝난 게 아니라 G4부터 G13은 표시 형식을 통화로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디부터?
G4부터 G14까지는 통화라고 했습니다. 회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통화예요, 통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은 회계가 되는 거고, 우리가 통화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눌러서 이 통화를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죠? 통화를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24부터 23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은 요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해서 날짜 형식을 요거처럼 바꾸라고 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요 날짜를 이렇게 어떻게 해요? 4월 5일. 그러니까 월하고 일을 슬래시로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가로 안에 뭐가 나왔어요? 요일이 한글로 표현이 됐습니다. 요 서식으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에 들어가 주시면 되는데, 아니면 컨트롤 1번을 눌러주셔도 되죠. 요 표시 형식에 가서 비슷한 유형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찾으셔도 돼요. 이렇게 슬래시 나와 있는 거. 여기 3/14라고 나와 있는 요 유형 보이시죠? 네, 이렇게 선택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연도는 이어잖아요. 그리고 월은 month, 그 다음에 일은 day죠. 그러니까 여기 월하고 일을 표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뭐 하면 돼요? m하고, 그쵸? m하고 슬래시 d를 해주시면 되겠지. 그죠? 그런데 요 형식을 골랐다라고 한다면, 요 사용자 지정에 들어가면 m하고 슬래시 d가 나와 있죠? 요 뒷부분은 필요 없는 거니까 지워주시면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선택을 안 했다라고 하면 직접 이렇게 써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일이 나와 있기 때문에 가로를 열고 요일을 바꿔주는 거는 A죠. A가 3개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 4개가 들어가면 플레임으로 뜨는 거예요. 요거 암기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3개가 들어가면 월, 화, 수, 목 이렇게 한 글자가 나오는 거고, 플레임 A가 들어가게 되면은 요일까지 다 나온다라는 거. 그거 기억을 해주시고 가로를 닫으면 나타났죠. 그죠? 지금 요 형식으로 바꾸라고 한 거잖아요.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요 형식과 요 형식이 같죠?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바꿔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도가 4자리로 연도는 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Y가 몇 개 들어가는 거 4개, 아니면 2개 자리, 2자리로 들어가는 게 있고, 월은 월을 표기하는 방법은 4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M자가 조금 삐뚤삐뚤한데요. 여러분들 좀 봐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는 월이 만약에 4월이다 그러면 4, 얘는 04, 그죠? 얘는 영어, 앞에 있는 영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뭐 메이, 마치, 뭐 디셈버 이렇게 나와 있는 영어 있죠? 그거 앞에 있는 3자리. M이 4개가 들어가면 플레임으로 다 나오는 거예요. 그죠? D도 마찬가지예요. D도 하나, 2개, 3개. D가 3개가 들어가면 수요일, 뭐 월요일 하는 먼데이라고 하는 게 앞에 있는 3글자. D가 4글자가 들어간 플레임으로 다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요일을 한글로 표기하는 방법은 A가 몇 개? 3개. 또 4개를 플레임으로 다 들어가게 되면 끝까지 요일자가 나온다라는 거. 그죠? 요거 기억을 좀 해놔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오 셀에 GO라고 하는 요 셀에다가 요 GO 맞죠? 요 GO 셀에다가 메모를 삽입을 하래요. 그래서 메모 우리가 여기서는 새 노트죠? 새 노트 메모 요거를 눌러 주시게 되면은 여기에다가 뭐라고 쓰래요? 확인 그대로 적어 주셔야 돼요. 확인 오타 없이 재입고 요청이라고 적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클릭을 하면 요 메모가 들어가 있는 부분은 이렇게 표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메모를 삽입을 하고 항상 표시가 되고 맞춤을 자동 크기로 지정하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다 갖다 놓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메모 표시를 눌러주시고 얘가 요 크기로 나오게 하려고 한다 그러면 가장자리를 클릭을 하고 나서 메모 서식에 들어가면 요 맞춤이라고 하는 탭이 있죠? 여기서 눌러주면 된다. 자동 크기예요. 그죠? 그럼 이렇게 나와요.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 A3부터 G13까지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고 모든 테두리 우리 여기 가서 모든 테두리 눌러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보면은 A3부터 G13이라고 하는 거는 이 부분이잖아요. 이거를 아래쪽 이중 테두리로 다시 바꿔주라 그랬어요. 이 부분을 범위를 지정하고 아래쪽 이중 테두리 요 보이시죠? 네, 요거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번에서는 요 기본 작업 2에서는 요 셀 서식 바꿔주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이중 실선 회계용이 들어가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좀 체크를 좀 해주셔야 되는 부분 같아요. 그죠? 이렇게. 네, 기본 작업 3번. 요 기본 작업 3번에서는 여러 가지가 나오죠. 여러분들 어떤 게 나와요? 자동 필터, 고급 필터, 그 다음에 조건부 서식, 그 다음에 텍스트 나누기, 데이터 가져오기, 그림 복사, 연결된 그림 복사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은 여기 텍스트 나누기가 나왔습니다. 기본 작업 3, 비사부터 B16. 요 비사에 이렇게 모든 내용이 다 입력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비사부터 B16을 우리가 이 텍스트 나누기라고 하는 거를 할 때는 범위를 먼저 지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범위를 지정하고 들어가서 어디에? 요 데이터라고 하는 부분에 들어가면은요. 요쪽에 텍스트 나누기가 이렇게 나오죠. 요쪽에 있는 요 텍스트 나누기를 들어가면 요 화면이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구분기호로 분리가 되어 있고요. 다음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에 지금 보면은 세미콜론으로 구분되어 있대요. 요거 빼고 뭘로? 세미콜론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까까까까 이렇게 한 열로 셀로 이렇게 열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요 다음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은 이쪽에 있는 부분에서 12월과 5월은 제외를 시키라 그랬어요. 그럼 12월이 여기 있고 5월이 여기 끝에 있잖아요. 요거를 제외시킬 때는 요 12월을 선택을 하고 열 가져오지 않음. 여기 열 건너뛰기라고 나오죠. 그리고 5월을 또 선택을 하고 열 가져오지 않음. 그래서 이쪽에 열 건너뛰기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을 눌러주시면 돼요. 눌러주면은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 텍스트 나누기라고 하는 거 쉽다고 연습을 안 하시면 안 돼요. 또 두세 번 정도는 텍스트 나누기에 관련된 문제들을 풀어봐서 어떤 형태로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요 계산 작업은요. 잠깐 이따가 하시고 분석 작업을 먼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분석 작업에서는 여러분들 어떤 기능이 나와요? 분석 작업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가상 분석에 있는 데이터표, 시나리오, 그 다음에 목표가 찾기가 있고 그 다음에 정렬 부분합이 또 있죠.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이 또 있고 그 다음에 통합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죠. 이 중에서 두 가지가 문제가 나오는데 한 문제당 점수 배점이 10점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분석 작업 1번과 2번은 꼭 맞춰주셔야 돼요. 점수 배점이 커요. 그리고 부분 점수가 없다라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 피벗 테이블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피벗 테이블 할 때는 이렇게 A3부터 이 부분을 범위를 지정하고요. 뭐 하다가 여기 밑에 이렇게 통합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병합이 되어 있는 셀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범위 지정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고 요 피벗 테이블은 메뉴가 삽입에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 가서 요 피벗 테이블을 눌러주시게 되면 범위는 지정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고요. 지금 위치가 어디에 나오게 하라 그랬냐면 동일 시트에 A 18에 나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요 기존의 A의 어디예요? 18. 이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여러분들 뭐가 떴냐 하면 이렇게 요 필드를 선택할 수 있는 요 부분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죠. 이게 좀 크기 때문에 제가 조금 크기를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나타나요. 얘가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걸 이렇게 닫아버리면 꺼버리면 안 됩니다. 그럼 이럴 때는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빌드 목록 표시라고 하는 부분 있죠? 얘를 눌러주게 되면 이게 나타나고요. 요 항목, 요 테이블, 요 빌드는 빈 셀을 클릭하면 없어져요. 그러니까 피벗 테이블 하기 위해서는 커서가 여기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제품명은 행에다가 지점은 열에다 처리하고 값에는 요거를 넣으라고 하는 게 이렇게 나타나죠. 값에는 여기다 이렇게 넣으라는 내용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문제를 보고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먼저 여러분들이 넣어야 되는 거 제품명이죠. 제품명을 끌고 어디에다가 행에다가 넣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지점은 열이라 그랬어요. 지점은 열이다. 그리고 값에다가 넣어야 되는 거는 지금 뭐뭐 넣어야 되냐면 값에는 판매량의 또 평균, 총 판매액의 평균을 넣으라 그랬죠. 판매량의 요 값. 근데 값을 갖다 넣으면 합계로 뜨잖아요. 근데 평균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바로 눌러주면은 요 밑에 값 빌드 설정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 가서 여러분들 평균을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총 판매액에 대한 뭐다? 평균이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를 눌러서 요 값 빌드 설정에 들어가서
평균으로 바꿔주시게 되면은 지금 이쪽에서 디자인을 하라고 하는 순서대로 우리가 이 부분을 다 디자인을 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열의 총합계만 표시를 하라 그랬어요. 그 열의 총합계만 표시하라는 거는 여기는 요 금액에 요 합 나오고 여기 이렇게 여기 합 나와 있는 거 있죠. 얘가 열의 총합계예요. 그 이쪽이 행의 총합계예요. 행의 총합계를 없애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 열의 총합계 이거 표시해 주는 거는 오른쪽 버튼 눌러주게 되면은 피벗 테이블 옵션이죠. 요 피벗 테이블 옵션에서 바꿀 수 있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거? 요 레이아웃이 요 서식에 들어가서 레이블이 있는 셀 병의 가운데 맞춤하고 빈 셀 표시하는 부분. 그리고 지금 하려고 하는 요약 및 필터에서 행의 총합계, 열의 총합계 표시하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지금 열의 총합계만 표시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얘가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되고 행이 빠져야 돼요. 네, 마지막에 또 하나 확장, 축소, 단추해주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우리가 꼭 어디 들어가서 해야 된다? 요 피벗 테이블 옵션이라고 하는 부분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거 행의 총합계를 지우고 열의 총합계만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모양이 이제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감 영역의 총 판매 평균은 총 판매 평균이라고 하는 건 이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은 표시 형식을 값빌드 설정의 셀 서식 대화 상자에서 숫자 범주에 천 단위 구분기호 사용으로 지정하세요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다 클릭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쪽에 가면 셀 서식이라고 나와 있거나 요 값빌드 설정이라고 나와 있죠. 얘를 눌러주게 되면은 여기 표시 형식에 여기 어디에 들어가서 숫자에 가서 요 천 단위 구분기호 사용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눌러주고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다 바뀝니다. 그죠?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 필드 표시 형식이라는 거 바로 들어가 주시게 되면은 이게 바로 떠요. 그럼 숫자에서 이 부분을 눌러주셔도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바꿔주셔야 되고. 그 다음 마지막에 피벗 테이블에 연한 파랑 피벗 스타일 보통 9번을 넣으라고 했잖아요. 요거는 우리가 어디 가서 요 디자인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보고서 레이아웃이 개요냐 테이블이냐가 나오고 요 부분에서 요 피벗 테이블 스타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몇 번? 요 보통 중간이 보통이에요. 9번으로 하라 그랬어요. 둘, 넷,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요게 피벗 스타일, 그죠? 연한 파랑 피벗 스타일 보통 9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죠?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맞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네, 분석 작업 2번으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시나리오가 나왔어요. 그죠? 시나리오 할 때 여러분들 꼭 정답하고 일치를 해야 된다라고 나오고 오자로 인한 부분 점수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절대로 오타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나리오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이름 정의예요. 이름 정의를 하고 시나리오를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문제를 한번 읽어보면 시나리오 관리자 기능을 이용하여 대출 현황표에 여기 대출 현황표에서 금리 요 금리라고 나와 있는 게 5%로 되어 있는데 요게 어떻게 바뀐다? 요렇게 바뀌었을 때 불이익 금액이 얼마가 달라지느냐라고 하는 거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먼저 C6셀의 금리 C6을 여기다가 들어가서 이름을 뭐라고 바꿔야 돼요? 금리. 그리고 이름 정의하고 나면 반드시 엔터 눌러주셔야 된다라는 거 아시죠? 엔터 눌러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C8 여기죠. 요 C8은 불이익금액 여기다 클릭을 해주시고 불이익금액이라고 쓰신 다음에 엔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바꿔주시면 이름 정의가 다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나리오를 시작할 때 어디를 선택하고 들어가냐 하면 금리가 6%로 바뀔 거고 또 금리가 4%로 바뀔 거잖아요. 요 변하는 값이 있는 곳을 선택하고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 금리가 있는 곳을 선택을 하고 데이터에 요쪽에 가면 가상 분석이라고 있죠. 요 가상 분석에 세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요쪽에 시나리오 관리자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먼저 추가 버튼. 그리고 시나리오 요 이름을 지금 뭘로 해야 돼? 금리 인상이죠?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금리 인상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고 요 변경 셀은 이미 지정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C6이 선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 몇 %로 바뀔 거냐 물어보죠? 6%. 퍼센트 기호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있으니까 추가를 눌러주시고 시나리오 이름을 금리 인하 오타 없이
정확하게 입력했는지 한번 확인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나서 변경셀은 C 여기 맞고 확인 버튼을 눌러줘서 여기다 얼마요? 4%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만약에 또 있다라고만 추가 눌러주시면 되지만 없다라고 했을 때는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요게 만든 시나리오가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요약을 해야 되죠. 요약 보고서를 만들려고 했으니까 요 요약을 눌러주시고 요 결과셀은 바로 뭐가 된다? 요 불이익 금액이 있는 C8을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변하는 결과셀이 여러 개가 있을 때는 우리가 연속된 데이터는 드래그해서 범위 지정하지만 결과셀이 서로 떨어져 있는 셀이다 그럴 때는 컨트롤 키를 눌러가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요 분석 작업 2 앞에 생겼어요. 그죠? 여기 보면은 분석 작업 2 바로 왼쪽이니까 요거 2의 바로 왼쪽이면 이쪽이죠? 이쪽에 들어가 있는 거 맞죠? 요거까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매크로 작업. 매크로는 2문제가 나오죠. 하나는 여러분들 어떤 게 나와요? 서식 매크로. 또 하나는 계산 매크로. 그래서 2가지 매크로가 나오는데 우리가 매크로 작업을 할 때는 먼저 뭐부터 하고 버튼을 만들고 그쵸? 그리고 나서 뭐를 하고 기록을 하고 기록한 매크로를 버튼에다가 마지막에 뭐 하면 돼요? 지정을 하시면 돼요. 그죠? 이런 순서대로 만들어 주시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1번에 먼저 버튼을 만들어야 되니까요. 요 버튼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B11부터 요 B11부터 C12까지예요.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하고 우리가 삽입에 들어가서 도형의 요 사각형에 가서 직사각형이라니까 요거죠. 이렇게 선택하고 요거에 맞춰서 셀 단위로 맞추려고 한다 그럴 때는 무슨 키 눌러요? 그렇죠. 여러분들 Alt 키를 눌러가면서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그리고 합계라고 입력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요 합계가 글씨가 가운데 정가운데 들어가게 하라는 경우들도 있고 내용을 입력하지 말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문제를 끝까지 읽어보셔야 된다라는 거.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20일부터 F10이면 여기네요. 그죠? 이 부분은 개발 도구에 있는 요 삽입에 요 양식 컨트롤 요거 첫 번째 거죠. 얘를 눌러주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Alt 키를 눌러서 셀에 맞춰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얘는 매크로 위치는 열려 있는 게 아니라 현재 통합이에요. 그래서 확인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에다 I자 모양이 바뀌었을 때 클릭하고 내용을 적어주시면 돼요. 뭐라고? 서식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다음 빈 셀을 클릭해 주시면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버튼은. 이제 버튼이 2개가 완성이 됐으니까 이번에는 뭐 하셔야 돼요? 그렇죠. 기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을 하실 건데 맨 처음에 매크로는 F4부터 F9까지의 합계를 계산하는 매크로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요 개발 도구에 들어가서 요 매크로 기록을 눌러주죠. 커서를 전 바깥쪽에다 놓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매크로 이름을 합계라고 적어주시면 되고 단축키는 생략해도 되고요. 매크로 저장 위치는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현재 통화 문서가 돼야 돼요. 얘는 현재 통화 문서가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어야 되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답이 나와야 되는 셀에다 클릭을 하고요. 썸을 하라 그랬죠. 는 썸을 적어줄게요. 썸. 그리고 나서 어디요? 요 1년, 2년, 3년, 4년에 그죠? 가로를 닫고 체크를 눌러주신 다음에 답이 나오면 아래로 채우기 핸들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바깥쪽에 있는 빈 셀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나서 기록을 중지할 거예요. 그죠? 함수가 다 풀고 나면은 바깥쪽에다 클릭하면 돼요. 범위가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록을 중지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매크로는 A3부터 F3에다가 채우기 표준색 자주, 글꼴색 표준색 노랑을 넣어주는 서식 매크로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매크로 기록 들어가 주셔서 서식을 적어주시고 현재 통화 문서 맞죠? 네, 확인 눌러주신 다음에 이 부분 A3부터 F3까지 범위를 지정을 하는 것도 매크로에 들어가는 겁니다. 미리 범위 지정해놓고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홈에 들어가셔서 요 채우기에 있는 표준색을 뭐로 바꿔요? 자주. 요게 자주색이고 그 다음에 글꼴색을 들어가서 무슨 색깔로 바꿔요? 노랑. 이렇게 됐죠. 그리고 바깥쪽에 빈 셀을 클릭을 해서 범위가 지정이 되어 있는 걸 해제를 한 다음에 개발 도구에 들어가서 기록 중지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매크로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 나면 만들어 놓은 버튼에다가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 매크로 지정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지금 누구 해야 돼요? 합계. 그리고 이쪽 부분에 매크로 위치가 현재 통화 문서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확인을 눌러주시고 서식에 가서도 오른쪽 버튼 눌러서요. 매크로 지정에 들어가 주신 다음에 뭐 눌러요? 요 서식을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완성이 되고요. 한 번씩만 이렇게 눌러봐서 에러가 없다라고 하면 잘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차트. 차트도 각 2점씩 5문제가 나오고요. 10점입니다. 그래서 차트는 결과가 이렇게 보이니까 여러분들이 결과랑 잘 만들어졌는지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1번 문제를 지금 보면 컴퓨터 전공자의 기말고사가 차트에 표시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추가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중간고사는 나와 있는데 전공학과에 기말고사가 안 나와 있어요. 전공학과에 누가? 기말고사가. 그래서 요 기말고사 선택하고 컴퓨터과만 되니까 요 컴퓨터과만 눌러주면 되겠죠. 이렇게 컴퓨터과만 눌러주시고 요 부분을 여러분들 범위 지정한 곳을 복사를 눌러요. 컨트롤 C를 눌러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차트 영역을 눌러서 우리 컨트롤 V라고 하는 단축키 있죠? 얘를 눌러주게 되면은 요 기말고사가 이쪽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고 컨트롤 V를 눌러주게 되면 기말고사가 이렇게 들어오는 게 확인이 되시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차트 제목을 그림과 같이 입력을 하라 그랬어요. 차트 제목. 그러니까 차트 제목이 이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더하기 눌러서 이 차트 제목이라고 하는 부분 나오죠? 여기서 어디를? 위를 선택하면 차트 제목이 나오니까 내용을 그대로 써볼게요. 컴퓨터 전공의 성적 현황이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전공의 컴퓨터 전공의 성적 현황 써줬고 그리고 나서 여기 바꾸라고 하는 게 나오죠. 글꼴을 홈에 들어가서 글꼴을 뭐로 바꿔주래요? 굴림체. 굴림체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글꼴 색을 표준색 자주로 바꾸라 그랬어요. 글꼴 색이 표준색 자주가 되고요. 채우기 색이 표준색 노랑이에요. 여기 표준색 노랑이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죠? 이렇게 해서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구기자 요소. 구기자 요소라고 하는 거는 얘잖아요. 구기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여기에 이제 있는데 요 요소에만 데이터 레이블 값을 안쪽 끝에다 넣어주래요. 그러니까 얘도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다 안쪽에다 넣어주라 그랬죠. 그래서 얘를 눌러주고 한 번 더 눌러야 구기자만 선택이 되죠. 요 플러스에 들어가서 데이터 레이블 안쪽 끝에다가 나왔고 다시 요 기말고사도 한 번 더 눌러서 얘도 어디에다가요? 안쪽 끝에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들어가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로 값축의 최대값을 요 최대값을 얼마로 바꿔주래요? 100으로 바꿔주고 기본 단위가 지금 20씩 커져 있는데 10으로 바꿔주라고 했습니다. 최대값은 100, 기본 단위는 얼마다? 10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쪽이죠. 요거를 클릭을 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축서식에 이렇게 들어가 주시게 되면 나오죠. 최소값은 0, 최대값이 얼마예요? 100으로 바꿔 주셔야 되고 그 다음 기본값이 얼마다? 10. 요 기본값이 10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확인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마지막 차트 영역이면 이쪽이 차트 영역이잖아요. 이게 그림자 오프셋 아래쪽 둥근 모서리 바꾸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차트 영역 서식에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이 여기 이렇게 보면은 요 효과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이쪽에 그림자에 들어가서 오프셋 아래쪽이에요. 오프셋 아래쪽. 여기 맞죠? 요거 눌러주시면 되고 요게 채우기에 가면은 요 테두리가 있죠? 테두리 아래쪽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요 둥근 모서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든 거랑 여기 있는 요 만든 거랑 이렇게 모양이 같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맞게 다 지금 만들어져 있죠? 네, 이렇게 해서 하시게 되면 차트도 완성이 된 거고요. 이제 마지막에 뭐를 해주시면 돼요? 계산 작업을 들어가면 됩니다. 이번에 계산 작업에서 여러분들이 좀 주목하셔야 되는 부분은 이쪽에 나와 있는 요 3번 문제와
여러분들이 5번 문제에 좀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꾸 이 누적 합계에 대한 문자가 좀 출제가 되고 있고요. 여기 보면 새롭게 value라고 하는 함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좀 함수에 좀 집중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요 1번으로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뭐 1번은 난이도가 뭐 어렵지 않은 함수가 나왔습니다. 과목별 80점대인 학생 수가 몇 명이냐, 수가 몇 명이냐라고 하면 우리가 count if s죠. 그죠? 요 함수로 들어가야 되고 뒤에다 명자를 붙이라 그랬어요. 요 and 연산자를 이용해서 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죠. 80점대라고 하는 거는 요 1명, 2명, 요 3명이 나와야 돼요. 그럼 80점대라고 하는 거는 앞에가 8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count if에 들어가서 80점 이상 이면은 80점도 들어가지만 90도 들어가고 100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80점만 나와야 되니까 80점 이상 90점 미만을 하면 되겠죠. 90점 미만을. 그래서 count if s로 들어가 주셔서 함수 검색을 잘 하셔서 count if s에 들어가면 조건 범위 이렇게 여러분들 크리테리어 1 조건 범위죠. 크리테리어 1은 조건을 입력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어디를 여기 있는 조건이 있는 곳을 범위를 지정하고 조건을 입력을 할 때는 큰 따옴표 안에다가 80점 이상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조건은 같은 곳에서 이번엔 어디에 얼마? 90점 미만을 해주시게 되면 결국에는 80점대가 남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80점 이상 90점 미만이 되죠. 70점 이때를 구하라고 하면 70점 이상 80점 미만을 해주시면 되는 거겠죠. 그죠? 이렇게 해주시고 요게 이제 끝이 아니라 뒤에다가 뭐를 붙여야 돼요? 여러분들 명자를 붙여야 돼요. 그래서 끝에다가 and 연산자 넣고 뭐 적어주면 돼요? 명을 큰 따옴표 안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엔터를 눌러주게 되면 명이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옆으로 뭐 해주시면 돼요? 채우기 핸들을 해주시게 되면은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2번 문제는 여기 자유형 50m 기록에 대한 선수별 기록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기록이 어떻게 되는 거? 빠른 5명만 결승 진출을 하고 그 외에는 공백이래요. 그럼 if라는 함수는 결승 진출과 공백 때문에 나온 거고 이 small이라고 하는 함수가 왜 나왔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이 small이라고 하는 함수는 몇 번째로 작은 값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기록이 5명, 그러니까 5번째에 있는 이 기록, 그러니까 빠른 5명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빠른 사람 1등, 2등, 3등, 4등, 5등까지 나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뒤에서 작은 값이 기록이 작은 5번째 거보다 어떻게 돼요? 작은 사람들은 다 잘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기록이 5번째로 작은 사람 거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if 함수에서는 셀 주소, 부동어, 값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셀 주소에 해당이 되는 거는 기록이지. 각각에 대한 이 기록이 어떤 거? 5번째로 작은 거. 5번째로 작은 것보다 어떻게 되면 돼요? 크지 않으면 되는 거야. 같아도 되지만 크지만 않으면 돼요. 그거를 우리가 이하로 표현을 하면 되겠지. 그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서 어디에 들어가서요? if에 들어가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수 있게 제가 여기다 옮겨 본다라고 하면 뭐가? 기록이 몇 번째로 작은 거? 5번째로 작은 것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요. 그죠? 기록이 몇 번째로? 기록이 5번째. 에 해당하는 기록보다 어떻게 돼요? 같아도 돼. 그럼 5등 안에 든 거니까. 그 다음에 작아야지만 4등이 되고 3등이 되고 2등이 되고 1등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요거예요. 기준점이 되는 거는 내 기록이야. 그 기록이 어디? 요 전체 기록의 5번째 거보다는 어떻게 돼요? 같아도 되지만 작아야지만 내가 1등, 2등, 3등, 4등, 5등 안에 들었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기록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예요? 내 기록이야. 이 부분이 되는 거고 기록이 5번째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돼야 돼요? 얘는 small 들어가서 어디에서? 여기 전체에서 요 전체라고 하는 요 기록에 대한 요 사람들 각자 선수들에 대한 요 기록의 범위는 바뀌면 안 되니까 우리가 무슨 참조해야 돼요? 절대 참조해야 되겠죠. 그리고 몇 번째로? 5번째로.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결승 진출. 그렇지 않으면 뭐가 된대요? 공백이 된대요. 그죠? 이렇게 셀 주소,
부동어, 갑의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쵸? 그리고 나서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 이 사람은 5등 안에 못 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결승 진출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점수가 좀 낮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결승 진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3번 문제는 여기 조건표 있죠. 이렇게 아까 제가 3번 문제가 중요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직업 코드가 여기 이렇게 있는데 이쪽에 요게 지금 잠깐만요. 답이 나와 있어서 이 답을 좀 지우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요 직업 코드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쪽에 보면은 요 직업 코드와 여기는 요 조건표 이거를 이용해서 여기다 직업을 표시를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요 조건표의 의미는 요 직업 코드에 있는 여기 왼쪽에 있는 요 숫자들 있잖아요. 요 숫자들이 1이면 학생이고 2가 나오면 군인이고 3이 나오면 공무원, 4가 나오면 교사, 5가 나오면은 회사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로 조건표가 되어 있으니까 브이로그업이 나온 거고 레프트가 나오는 거는 요 직업 코드에서 왼쪽에 있는 글자를 뽑아내야 되니까 레프트가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얘는 뭐냐라고 할 수가 있죠. 요 value라고 하는 거. 요 value라고 하는 함수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 먼저 우리가 뭐에 들어가서 VLOOKUP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여기 들어가서 검색할 값은 얘죠. 근데 얘가 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 왼쪽에 있는 한 글자만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셔야 돼요? 레프트 들어가서 요 왼쪽에 있는 몇 글자? 한 글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한 글자가 표기가 될 때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출력돼서 나오는 거에 보면은 큰 따옴표 안에 5라고 나와요. 이거 문자로 인식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5 빼기 40이라고 하는 게 지금 문자지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가 문자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가서 제가 요 범위를 이렇게 지정을 하고 요 범위를 지정을 하고요. 요거는 움직이면 안 되니까 조건표는 절대 참조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필요한 거는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이면 2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정확하게 일치를 해야 되니까 0을 써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답이 안 나와요, 여러분들. 그죠? 안 나오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요 숫자, 여기 있는 요 문자를 숫자로 바꿔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코드는 숫자예요. 1, 2, 3, 4, 5라고 하는 문자가 아니고. 그래서 여기 있는 문자를 숫자 형태로 바꿔주는 함수가 바로 뭐다? value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큰 따옴표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앞에다가 우리가 뭐를 넣어줘야 돼요? value를 넣어줘야 돼. value 가로를 열고 끝에 가서 가로를 닫아주면은 얘가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5라고. 아까는 큰 따옴표가 들어갔는데 지금 큰 따옴표가 안 들어가 있죠? 여러분들 요거를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자에 있는 요 숫자를 뭐로 바꿔준 거예요? 이렇게 요 value라고 하는 함수에 여기 들어가면은 요 value라고 하는 거는 텍스트는 바꾸려는 텍스트가 있는 셀의 주소 또는 따옴표로 묶인 텍스트다 그랬는데 여기 보면은 요 텍스트 문자열 인수를 뭐로 바꿔주는 거예요? 숫자로 바꿔주는 함수가 바로 누구다? 요 value라는 함수예요. 여러분들이 요 함수를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요런 함수가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요 value 기억을 해놔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는 여기가 큰 따옴표가 되어 있었는데 앞에 누가 들어가니까 value가 들어가 버리니까 숫자로 인식이 돼 버렸죠. 그래서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문제 그래서 아까 중요하다고 기억을 좀 하시라고 했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에 가서 보시게 되면은 날수를 계산하라 그랬어요. 요게 생년월일이 입력이 되어 있고 오는 날짜 구하는 함수는 today죠. 요 days라고 하는 거는 일수를 구해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요 days의 구문을 꼭 알고 계셔야 돼. 제가 여기다 는 들어가서 days 제가 직접 days라고 이렇게 써볼 거예요. 요 days라는 함수 있죠? 여기 들어가면 얘는 여러분들 여기 보면 구문이 end 데이터가 먼저 오고 start 데이터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end는 오늘 날짜, 끝 날짜, 오늘 날짜, 그 다음에 start 날짜는 2000년 생년월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today가 먼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today. 그리고 종료 날짜 어디예요? 여기 생년월일이 있는 요 날짜. 이거를 여러분들이 바꿔서 하게 되면 여기 마이너스 값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날수가 나타났어요. 그죠? 더 어려운 함수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요 days에 대한 구문을 꼭 알고 계셔야 된다. 요 days는 어떻게 된다? 먼저 뭐가 먼저 와야 된다? end 날짜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뭐예요? start다.
라고 하는 거를 기억을 해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은 5번 문제. 요 5번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5번 문제는 지금 보시게 되면 표 5에서 여기 표 5에서 뭐를 구하라고 했냐면 초과 근무 시간이 있어요. 이게 누적 합계가 얼마 이상이 되면 150 이상이 되면 경고, 100 이상이 되면은 과다, 30 이상이 되면은 보통, 그리고 30 미만이면 공백이에요. 지금 출력돼야 되는 값이 경고, 과다, 보통, 공백 4개가 되죠. 그럼 if의 개수는 출력돼야 되는 값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하면 if의 개수가 나옵니다 라고 했었죠. 얘는 if가 지금 몇 번 들어가야 되냐 하면 3번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다 클릭하고 if 함수에 들어가 주셔서 요 if에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초과 근무 시간에 뭐가 누적 합계가 150 이상이면 그럼 여기서 150 이상이라고 하는 거는 셀 주소 부동어 값이서 얘가 부동어고 얘가 값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누적 합계가가 나와야 되잖아요. 이 누적 합계를 구할 때는 제가 이거 공식처럼 좀 암기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누적 합계는. 누적 합계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 여러분 어떻게 써야 돼요? sum. 내 자신부터 어디까지 해야 된다? 내 자신까지. 그런데 앞에 있는 내 자신은 뭐가 돼야 된다? 절대 참조로 표기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들 요거 잊으시면 안 된다 그랬죠? 누적 합계를 구할 때는 처음에 내 자신부터 내 자신까지야. 근데 저 H24라고 하는 게 체육엔드를 딱 하게 되면 H24는 고정이 되죠. 그럼 뒤에는 누구만 바뀌는 거야? 땡땡에 내 자신에 있는 H24 상대 주소인 거는 24였다, 25였다, 26였다 이렇게 바뀌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어디부터 어디까지,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되는데 뒤에는 어디부터라고 하는 거는 24가 고정이 되어 있고 뒤에까지라고 하는 부분이 자꾸 어떻게 돼요? 늘어나죠. 그래서 누적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공식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요거는 잠깐 복사를 했다가 사용을 할 겁니다. 계속해서 써야 되니까. 그죠? 이렇게 해주시고 얼마 이상? 150 이상이 되면 경고. 그렇지 않으면 또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또 if가 또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if로 추가해서 들어가서 다시 누적 합계가 얼마 이상이 되면 100 이상이 되면 뭐가 돼야 돼요? 과다. 다시 또 if에 또 들어가야 돼. 4번 들어가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얘가 얼마 이상이 되면 30 이상이 되면 뭐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때서 이제 뭐가 되는 거야? 공백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눌러주시고 나머지 체육인들 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요 모양은요. 여러분들 싫으시면 이렇게 가서 얘를 눌러서 오류 무시하면 없어집니다. 그쵸? 이렇게 해서 해주시게 되면은 나와요. 그죠? 그런데 요거를 if sum으로 나와서 우리가 지금 if를 4번을 넣어서 풀었는데 요게 이제 어떻게 나올 수 있다? if s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if s에 sum이 나온다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풀 줄 알아야 돼요. 2021 버전에서 새롭게 추가된 함수 if s하고 스위치라 그랬죠. 그래서 요거 if s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서 if s. 아까 if가 나왔을 때는 함수가 if가 계속 추가되면서 나왔잖아요. 근데 if s가 나왔을 때는 여러 개의 조건을 한 번에 나열할 수 있는 함수가 if s라는 함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적 합계가 얼마 이상이 되면 150이라 그랬잖아요. 150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리고 가서 이렇게 됐을 때 뭐다? 경고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게 되면은 로지컬 테스트 1번 얘 조건이 참일 때 돌려줘야 되는 값이 여기다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지컬 테스트 2 그 다음에 이 2가 참이었을 때 돌려줘야 되는 값을 여기다 적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 함수를 계속해서 추가하는 게 아니라 칸이 이제 추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 이상이 되면 100 이상이 되면 과다. 또 얼마 이상이 되면 누적 합계가 얼마 이상이면 30 이상이 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보통이에요. 그쵸? 그런데 30 미만이면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누적 합계가 30 미만이라는 말을 쓰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공백이니까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30 미만이 아니라 그 외에는 공백이다 라고 나오면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요 조건을 쓰지 말고 뭐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true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true. 여기 이렇게 적으니까 여기 true라고 떴잖아요. 그죠? true라고 쓰고 여기다가 공백이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죠? 30 미만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절로 여기 출혈하고 뜨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눌러주시고 채우기 엔터를 해주게 되면 if가 여러 개 들어갔을 때랑 안 들어갔을 때랑 함수가 나오는 결과는 동일하게 나온다라고 하는 얘기죠. 똑같죠? 보통 가다 쭉 똑같이 정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함수는 ifs로 변형해서 문제를 풀어보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요 3번에 나와 있는 요 밸류가 나와 있는 요 부분과 그 다음에 5번에 나와 있는 우리 누적합계 구하는 거 요거 하는 방법을 꼭 좀 알고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시험을 앞두고 있는 분들은 기출문제 1회부터 7회까지 쭉 풀어보시고 그리고 요거 문제로 내가 부족할 것 같다 그러면 작년에 올려져 있는 뭐 15, 14, 13 이 문제들을 풀어보셔도 돼요. 그죠? 그래서 그 문제까지 이렇게 풀어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합격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 모두 파이팅 하시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